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제 이강호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이게 영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 마음 같아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단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놀라서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뭐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에 와서 화를 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경호처 직원이 자기 상사한테 전화해서 그 자리에 없던 지금 여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표현을 통화 녹음이 된 걸 갖고 경찰에서 그쵸. 구속영장 청구서에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바로 통화한 건데 이걸 허위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맞겠죠. 뭐 다만 뭐 이재명 대표를 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는 쏘고 싶다 정도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딱 이 얘기를 듣고 부창부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을 쏘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위험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발언 한 게 맞다면 뭐 뭘로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날이 1월 15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체포돼서 구치소로 가신 날이. 네. 그날 보도들을 보면 잠시 쓰러지셨다.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이제 아마 회복을 하신 후에 보니 정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신 거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황상.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예, 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경호가 막아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갔냐 하면서 총기 관련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 발언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런 상황만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우선 확인된 발언에 가깝다고 저도 보지만은 어쨌든 그걸 바로 얘기했을 테니까.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저는 사인 간의 대화에 가까운 것이고 결국에는 가십성 발언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탄핵 심판을 며칠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이런 거를 논쟁 삼을 정도의 그런 관심도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 혼자서 뭐 이렇게 절규를 했다거나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거 가십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봐요. 아하. 그게 아니잖아. 경호처 직원한테 한 말이잖아. 사무실로 와서 하셨대요. 예, 경호처 사무실로 일부러 찾아와서. 이걸 그냥 가십으로 넘길 수 있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다른 영부인들이 경호처 직원한테 사무실로 찾아가서 다른 업무 지시성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화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을 자기 사병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특검이니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이니 내란 특검이니 자꾸 얘기하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미웠겠죠. 그래도 심정적으로 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해했다면 이런 발언을 경호처 직원들한테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창부수라는 게 부인은 이런 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남편은 총 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부창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말이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앞서 김 여사 일반특검법은 거부권에 막혀 재표결 끝에 4차례 폐기됐습니다. 일반특검법은 거부권을 쓰면 폐기되지만 상설특검안은 폐기되지 않는다며 언제든 수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노름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상설특검 이거 임명이 사실 이제 이루어질지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거든요. 민주당 분들이 실제로 이 상설특검이 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혐의가 11개잖아요. 조사 범위가 11개인데 검사 딸랑 5명 되는 거예요. 상설특검은. 그냥 일반 특검하고 달라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일반 특검하고 이제 차이점이 이제 규모의 차이도 있고. 기간도 짧고. 경차 정도 가지고 지금 어디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 공세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상설특검이 출범을 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특검을 하자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민주당이. 제가 약간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면 한동훈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당무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밀어붙여서 현 국민의힘 주류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그게 이슈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슈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저기서 만들면 그 가정을 자꾸 더해서 그러면 뭐 아무리 대선 후보 됐다고 하셔도 어느 대선인지 모르지만 27년 3월 대선인지 뭐 조기 대선인지 전 모르겠는데 둘 다 되면 되죠. 뭐 그런데 그런 당이에요? 네. 27년 아니, 근데- 3월까지도 유효해요? 아니요 새로 뽑아야죠.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한다는 게 선거 한복판에 이제 특검을 넣을 것이냐 물론 민주당의 판단이긴 하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안 넣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궤를 좀 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동훈계가 만약에 당무 우선권을 가져갔을 때 현 국민의힘 주류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냐. 차별화해야죠. 그러면 받는다? 여야 합의로 제대로 된 특검을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상설특검 이런 말을 해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한동훈 찍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아니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만 되면 좀 분위기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만 뭐 밖에서 애매한 얘기하고 계시지만 한동훈 대표도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결국 한동훈 대표랑 차별화가 안 되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 똑같이 가실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조기 대선용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야. 네, 파면을 당연시 저희 하는 당에서. 건가.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렇게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파면은 당연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한덕수행이 그 상설특검 추천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이렇게 사표를 내신 분이 쓴 글이에요. 공직 사회는 자신이 맡은 공적인 일에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지만 사적인 이익, 즉 승진, 유학, 주요 보직 등 생존을 위한 정열은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다. 공적으로 냉정하고 사적으로 뜨거운 곳이다. 여기에 정점에 오르신 분이 최상목, 황덕수 이런 분들이에요. 아 이건 서기관이고 네. 아니 그런 사회에서 정점에 오른 분들이야 난 평가까지 다 있어요. 아니 근데 정작 네. 이분은 퇴사하신 분이고 최상목은 끝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기 싫어서 퇴사한 사람이고 이건 좀 논리가. 퇴사한 사람이고 그런 사회에 살기 싫기 때문에 아니 책 보고 얘기해. 아니 자꾸 이렇게 책 갖고 오니까 저 와이프가 책 냈는데 책 하나 갖고 와 홍보를 해야겠네. 아니 그래서 최상목 이렇게까지 사익을 드러내고 정말. 예.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헌법을 위반하냐 법률을 위반하냐 보다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를 더 우선 생각하는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네네. 본인이 이제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그렇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이라고 이걸 추진한 게 아니거든요. 2022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요.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론이 바뀌지 않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대통령하고 또 달라요. 네네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되시면 누군가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대통령과 그 가족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